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만나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 희망 섞인 인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하이닉스? 너무 고생스러워 다들 하시는데 일단 뭐 오늘은 조금 많이 갈 것 같은데, 그죠?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좀 빠져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발표한 SK하이닉스의 조정하는 정책하고 네. 미국에서 반응하는 거는 우리는 우리의 일이잖아요. 네. 미국하고는 미국 반도체하고는 미국이 우리나라 하이닉스의 ADR이 있지만 네. 본주를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반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제 핵심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저도 오늘 뭐 내용 갖고 왔지만 마이크론이 뭐 100%인데 우리 50% 이상 원래 50% 한도였다가 50% 이상 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어영부영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이크론이? 마이크론 시총이요?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비교가 하면 왠지 마이크론이 뭐 딱 천조- 붙었을 것 같아요. 아니 900조쯤 되나? 왜냐하면 시총 대비로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원화로 1,50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원화가 지금 1,500조 1,300원대 됐으니까 1,400조 원 이미 돼요. 역전된 많이 역전됐어요. 많이 역전됐어요. 1,100조 원도 안 돼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 훨씬 높아요 지금. 어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0% 잉여현금을 해서 투자하고 다 하고 남은 돈을 100% 하는 건데 잉여현금 흐름이 원화로 따질 때는 50조 원 정도 좀 넘습니다. 거기서 쓸 거 쓰고 나머지로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시총도 훨씬 높은 거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시총 낮은 상태에서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조 원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있어요. 200조 원 이상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 50% 이상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야간 선물에서도 미국이 반도체 빠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다 좀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아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잠깐 프리마켓 보기 전에 미국 시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국채 수익률 상승하는 것 때문에 뭐 의견들이 분분하고 우려도 있고 뭐 온갖 뭐 논문들도 나오고 읽어 보면은 논문들이 아주 흥미로운 논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들이 굉장히 분분한데 곧바로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미국과 일본은 특히 미국은 이제 소위 자기 뭐랄까요 기축통화국가잖아요. 뭐 그 용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말이 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해결을 한다니까요. 정말 행정부나 재무부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이것들을 어떻든 간에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바로 나왔어요. 저는 이번 주 한 후반에 나오지 않을까. 벌써 후반이긴 하네요. 네네. 이게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국채 바이백 한도를 20조 달러에서 30조 달러로 확대한다. 이 얘기는 실제로 확대한다라고 했으니까 더 많이 바이백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야 우리가 지금 바이백 여기서 더 많이 할 수 있어. 너희들 이거 우리 공격하지 마. 조심해. 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뉴스 잠깐 이따가 또 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 바로 내려왔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4%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많이 안 내려왔거든요. 네. 이것도 왜 그랬냐면 FMC 의사록이 발표됐어요.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에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기준금리는 동결 인하는 지금 이제 얘기 안 하잖아요. 내년에 얘기하고요. 동결하고 동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의사록을 보니까 여전히 좀 대부분의 의원들이 매파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 부분이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오를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었는데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크게 상승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역사적 이거 나스닥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나스닥을 보여드릴게요. 당분간요. S&P 500으로 안 하고 나스닥의 일봉을 보면은 얘가 이제 신고지수 근처에 갔거나 신고지수 됐다가 여기서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지면서 뭔가 조정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라는 시장의 심리가 작용이 된 상태에서 나온 뉴스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급락한 상태에서 나왔다 그럼 급폭등했을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빠졌을 거나 많이 빠졌다면. 그리고 또는 뭐 시장이 지금 강세 상태에 있었으면 그 강세 탄력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약간 조정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게 반응은 안 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좀 나온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는 어제 우리 시장이 아침에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오후 들어서 계속 밀렸잖아요. 네. 어제 일본 시장이 계속 밀렸어요. 그저께부터는 우리 시장이 일본 따라가고 있어 따라다니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하락한 게 지금 국제 수익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제 반도체가 빠졌다고 어제 아침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 빠지면 반도체는 반등을 좀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하락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37, 샌디스크는 마이너스 0.3%였고 오히려 보시면요. 애플 2%, 테슬라 플러스 4%, 아마존 플러스 2%, 오라클 플러스 0.7. 그 예전에 있었던 빅테크들 있잖아요. 네. 이 빅테크들이 전부 다 이 수혜를 입었어요. 이 주가의 움직임 하루만을 본다면. 그러니까 금리가 이들에게 그 비용 부담으로 계속 작용을 해왔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은 이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은 최근에 반도체 심리도 있지만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못 가져와가지고 정확한 워딩을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구글이었나 알파벳이었나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만 표현드릴게요. 알파벳이었나 새로운 칩 개발하는데 그것을 마벨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럼 어제 마벨이 폭등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브로드컴 같은 게 딴 데서 이게 5%를 하락했잖아요. 네. 얘들이 시총이 높거든요. 반도체 섹터 중에 얘들이 시총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중에 시총이 높은 몇 개 종목이 좀 빠진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더 해볼 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제 모더나가 폭등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가벼운 거니까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게 모더나 일봉이고요. 일봉만 보면 도대체 감이 안 와요. 이게 어느 정도 된 거지. 하루에 176%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주가 수준이 감이 안 와서 제가 월봉을 하나 같이 찍어왔어요. 이게 월봉이에요. 이게 176%예요. 하루 오른 게 월봉 하루 오른 거예요. 와. 이게 팬데믹 이후에 올랐던 거고요. 진짜 고생 많이. 그때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2-30달러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500달러에서 예 10분의 1 토막 이상 밑으로 빠진 거예요. 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었던 건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네네. 이 동안에 누가 돈을 벌었겠습니까? 쇼. 그래서 어제 176%까지 올라온 거는 쇼키즈가 상당히 있었다. 네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매니저들 제가 알기로 있는데 이 공매도 규모를 계속 체크해가면서 공매도 규모가 일정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더 못하거나 아니면 쇼키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만 바스켓에 넣어서 추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를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논리예요. 논리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특정한 주가 위치에서 어느 날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게 이 파생 상품과 연관된 거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흑색종 항암 백신 임상 3상에 성공했다. 우리 맨날 얘기 들었던 머크하고 공동 개발인 건데요. 네. 그 mRNA라고 얘기하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 항암 백신이랑 우리 연관된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또 하나의 호재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지금 코스닥도 오늘 좀 알테오젠이랑 알테오젠. ST팜이 예. 10% 20%막 예, 거의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 이것도 같이 호재예요. 예. 그래서 어제 알테오젠은
우리와 같은 파트너사가 이런 거 발표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보시면 맞아요. 네, 발표를 했어요. 요 틈을 딱 타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두 가지가 우리 시장에 이제 오늘 아침에 호재성으로 되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그냥 마저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 시장 보겠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하락한 부분은 이제 걱정스러웠는데 그 부분이 이따 내용을 뉴스 전해드리겠지만은.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미봉책이라고 시장은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모더나는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 SK 하이닉스 어제 주종하는 정책 발표했잖아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호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정프로님 기대대로 오늘 좀 가볍고 좀 좋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좀 궁금해하면서 오늘 좀 유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하이닉스하고 오늘 바이오 쪽하고 호재가 나왔죠. 바이오 쪽이 호재가 나왔잖아요. 아, 네. 하이닉스에도 호재가 나왔잖아요. 얘들이 같이 가는지 그러게요. 어느 한쪽이 갈 때 한쪽이 좀 꺾이는지 이게 제가 오늘 되게 관전 포인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갈지. 요걸 좀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간단히 어제 미국 시장 연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자 프리마켓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하이닉스가 8%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여러분들이 또 아침에는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 반도체 빠졌죠. 어제 ADR은 얼마였어요? 아까 제가 ADR 0.몇 % 올랐어요. 예, 안 우와. 올랐어요. 그러니까 딱 소식 들려오자마자 예. 뭐 한 5%인가 딱 올랐다가 올라다 다시 밀렸죠. 장중에 밀렸어요. 밀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투자하는 미국 사람들의 관점하고 우리하고 되게 다르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시작하자 앉자마자 그부터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 우리한테는 상당히 호재에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부터 이게 자사주 매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최태원 회장의 성격이 보여주는 것 같죠. 딱 해놓고 그냥 오늘 그냥 바로 주겠다. 네. 아마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호재성 나와도 최태원 회장이 내년에 쇼티지 계속 있을 거다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 보면 디램 가격이 또 올라요.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그 자료 나오고 나서 주주환원 정책 공식 뜨고 나서 어제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들이 일제히 쫙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중에 이제 더 긍정적으로 보는 데서 워딩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긴급하게 나온 것이 오히려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썼더라고요. 엄청나게 하이닉스가 올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두부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모두 다 그렇게 원하고 모두 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뭐 진짜 잘 돼서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바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든 어떻든 간에 다들 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시에 어떻든 잘 내놓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맨 처음에는 연말까지 내놓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3분기까지야 그러다가 빨리 내놨잖아요. 네. 그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50% 한도라고 했는데 50% 이상이라고 했던 부분이 절대 규모로 보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시총을 비교해 드린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총 우리 훨씬 높은데 우리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고요. 네. 그럼 비율로 따질 때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좀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는 좀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제 하이닉스 9%나 하라 그랬잖아요. 9%나 하락할 일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돌림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면서 오늘 시장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투톱이 움직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또 쫓아가는 그 관련된 종목 쫓아가겠죠. 다른 종목이 어떤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제 특이한 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을 제가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건 아닌 것 같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는 국제 수익률이라는 매크로 지표 때문에 매도를 하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다 팔린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제 반도체 장비 중에는 상승한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오른 종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만약에 매도가 나왔다면 어떻게 반도체 소부장이 다 밀렸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뜬 종목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 이슈에 의한 우리 시장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어제 상황을 해석을 좀 하고요. 그러면 밤사이에 매크로가 어떻게 보면 풀리는 신호를 받았으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해소가 또 됐다. 들어온 부분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SK 하이닉스의 주저하는 정책도 있지만 국제 수익률 하락한 부분이 그 밑바탕을 좀 만들어주고 네.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들이 오를 때 다른 종목들이 또 다른 섹터들은 어떤지를 보는 게 왜냐하면 이제 너무 엇갈리게 가면은 피곤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고 특히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 바이오들이 이거 지금 굉장한 호재예요. 바이오 쪽에는 네. 요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오하고 제 생각에는 딱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알테오전하고 SK하이닉스가 둘 다 오늘 강하게 갈지가 되게 궁금해요. 둘 다 같이 가는.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러니까 예.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시각이 네.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반복되면 네. 맞다라고 이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한 9% 오르고 여기 보시면 ABL 바이오도 있고 바이오가 제일 센 게 맞죠. 네. 캠 바이오 그리고 ST팜 이런 게 있는데 상승 상위 하락 상위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코스닥의 상승 상위를 보면 아이백은 상한가네 곧바로. ST팜도 상한가 근처. 바이넥스 바이오 이거 뭐예요? 몽땅 다 바이오네. 이 두 자릿수 이상은요. 다 전부 바이오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오늘 코스피에도 호재가 나고 코스닥도 호재가 네. 나온 거예요 지금 양쪽 다. 그래서 양쪽 다 같이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코스피 5% 오를 때 코스닥도 같이 5% 이렇게 비슷하게 오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몇 달 동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인지를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의 이 바이오 종목의 바이오 잘 아신다 그랬죠. 바이오의 흐름을 보면 네. 한때 굉장히 오랜 동안 소위 그 항암제 테마가 굉장히 제일 강했어요. 네네. 제일 강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백신으로 갔었고 백신 이후에 저거 우리 뭐야 그렇죠. GLP-1.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살 빼는 거 비만 치료제.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비만 치료제로 갔다가 뭐 이렇게 지금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 면역 항암제로 간 거거든요. 우리나라 면역 항암제가 제일 많아요. 네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재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상승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가 또 상승 다 있네. 일단 여기는 전부 다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생명, SK스퀘어 어디가 있나요? SK스퀘어가 여기 네 번째 가 있네.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이런 정보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의 두 섹터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수는 끌고 갈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늘 좀 살펴보면서 각자의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먼저 보고 그리고 다시 뉴스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뭐 설명 쭉 다 드렸으니까 어제 설명하고 설명 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일본이 여기 가져왔나? 우리 코스피인데요. 일단 우리 코스피에서 중요한 거는 요 초록색 선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500포인트거든요. 여기를 지키면서 아래 꼬리 달고 있어야지만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밑으로 무너질까 걱정이었는데 일단 오늘 위로도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 좀 돼서 다행스럽다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반등 시도를 오전에 했었는데 하다가 못한 걸 보니까 이게 일본이 이렇게 빠져요. 일본이 이틀 동안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하락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장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반등하면 우리 같이 따라갈 그때 다르잖아요. 왜 시장이 보면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제가 96년 1월에 사령장 받고 증거사 입사를 했을 때 처음에 입사해서 계속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맨날 뭘 봤냐면 일본 니케이 225를 봤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보지도 않았어요. 지수도 아니야 거기는. 이 니케이 225만 계속 봤습니다. 이거를 계속 보고 그리고 뭘 봤냐면 철강주, 조선주, 중화학주들 이런 주식을 보고 얘네들이 올랐냐 안 냐를 보고서 일본 오르면 우리도 좋다. 조선주 오르면 우리도 좋다. 이렇게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나스닥을 봤냐? 2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소위 그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네. 나스닥을 동조하면서 우리 시장이 나스닥과 같이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르다는 표현을 들려고 하는 건데 요 이틀 동안 우리가 니케이를 따라갔거든요. 이 연동하면서 좀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니케이도 오늘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대응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다 드렸고요. 뭐 이미 얘기한 거는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세 명이 인상의 의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결은 9대3으로 동결로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분열해서 표결로 된 건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밑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매파적 분위기가 소수 의견 3명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게 의사록 공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의사록에 물가가 하락하지 않으면 긴축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금융 여건이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는 충분히 타이트하지 않을 수 있다. 소수 의견 측은 AI 투자 붐과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라 물가 안정 우선순위를 둘 여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저의 의견은 뭐라고요? 저는 동결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동결로 보고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찝찝한 점 하나는 뭐냐면 언론에 자꾸 흘리는 게 이 뉴스는 보면요, 이렇게 흘리는 뉴스가 되게 많아요. 흘리는 뉴스가 많은데 자꾸 흘리냐면 채권 시장을 봐라. 이미 금리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금리 인상 한 차례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다라는 걸 자꾸 흘리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한 차례 할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내심. 네. 내심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이번에 9월에 안 하잖아요. 9월 15, 16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때 안 하면 그 다음 회의가 언제냐면 11월인데 보통 11월인데 홀수달이니까 네. 10월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에 11월 첫 주 들어가는 마지막 주에 맨 끝에예요. 중간 선거 직전. 11월 3일인가 중간 선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못해요. 못하는 거 확실하고. 못해요. 아, 그럼 이제 남은 기회. 이번에 9월에 못하면 아, 거의 못한다고 봐요. 안 한다고 봐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 9월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금리 내려가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요거 그냥 빼고 요걸 가져온 이유는 요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방미하죠. 이때 AI 논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의 수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나쁜 뉴스는 아닐 것 같아요. 이때 나오는 것들은. 네. 좋은 뉴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권 기자님이 이거 전해주시는데 이게 지금 뉴스에 도배하고 있어요. 미국 부채가 정부 부채 40조 달러 돌파했다는 거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제가 자세히 설명을 이것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이 되게 재밌어서 아까 권 기자님 기자시니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사 타이틀에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년도 되지 않은데 2배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했다. 뭐 요 얘기를 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11조 6천억 달러가 증가했고 바이든 대통령 때 8조 4천억 달러 증가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보고서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건 오류예요. 누가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2차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는 요걸 뺐고 내용에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많이 늘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데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제목에 그냥 2차례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 지금하고 합쳐서 11조 6천억 달러고 바이든 대통령의 4년 동안은 8조 4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못해서가 아니고요. 이
이 기간 동안 늘어난 금액이 무려 20조 달러 2배가 는 거예요. 진짜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거의 20조 달러가 늘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다 팬데믹 대응 자금이었던 거예요. 팬데믹 대응 자금. 팬데믹 때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막판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이라고 따져도 단순하게 해도 6조 달러 이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들이 집행이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건 현실인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40조 달러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갚으면 되잖아.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찍어서 갚으면 되잖아.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하는데 그러면 그냥 금융시스템 다 망가지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코인 하나 발행하는데 1조 달러짜리 코인 하나 발행하자. 그러면 예. 1조 달러 돈이 생기는 건데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예, 그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미국이 디폴트 될까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아, 네네.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위험을 극복하고자 어떤 정책을 내놔서 통화 정책을 내놓죠. 네. 거기에 직접적으로 다른 취약 국가들은 그냥 치명타 맞습니다. 다른 데들은 디폴트 돼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정도이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베턴 장관이 나선 거죠. 요건 조금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최소 2배 확대하고 대상은 10년물, 20년물, 30년물 그리고 9월 9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4일까지 적용을 한다. 근데 11월 3일이 선거잖아요. 3일 맞나? 아무튼 11월 첫째 주잖아요. 네. 요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흥미롭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시장의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무부의 부채 관리의 조치입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장기물을 더 많이 사주겠다는 수급 조절책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현재의 장기금리 급등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실질적 효과보다 정책 의지 표명 성격이 훨씬 크다라고 해석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최근 수주간의 금리 상승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학시우스에 이런 데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많은 걸 내포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잡았어요. 안 돼 이게. 안정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 끝나고 나서는 더 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막으려고 그러는데 못 막으면 터져 나오잖아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국채수익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린 부분은 이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베턴 장관이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고 지난 동안에 계속 보면은 어떤 상황마다 연준이나 미 재무부에서는 이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를 차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유지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조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네. 이걸 아무것도 안 해서 이게 터질 거라고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근데 이제 진짜로 터지면 이제 그게 시스템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최소한 11월까지는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더나 주가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낸스 주저하는 정책 여러분 다 이제 뭐 이거는 뭐 제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다 보실 건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내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숫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숫자들이 뭐냐면은 40조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가총액 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3.65%라고 그러죠. 네. 왜요? 시가총액이 1,000조 안 돼요. 1,000조 안 돼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네. 1,000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 블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기간이 아주 길지 않아요. 기간이 짧게 간다는. 이거 중소형주나 이런 기업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간을? 짧아야 6개월이고 길면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어떤 날 사고 어떤 날 팔고 어떤 날은 안 사고 막 계속 그러고 있고 네. 사다가 멈추기도 해요. 멈추기도 해요. 이 하이닉스는 그러지는 못하겠죠. 지금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으니. 네. 그러지 못하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거 어제 저녁에 해놓고 오늘 아침부터 곧바로 사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네.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반도체 뉴스 중에 하나가 요 뉴스도 중요했습니다. 로이터의 단독 뉴스인데요. 이 단독이지만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뉴스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이 15%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국과 미국 고객사들의 10에서 15%, TSMC 본사가 있는 대만 고객사에서는 5에서 10%, 또 오나노 웨이퍼 단가는 10에서 10%, 그리고 구형은 10% 정도 인상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15% 정도 공급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올해 4분기 또는 내년에 흑자 전환해서 이게 지금 우리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을 이쪽에서 많이 까먹고 있었잖아요. 네. 까먹고 있는 데가 삼성전자 좀 좋아지고 있어요. 까먹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하고 어디죠? 그 저기 가전. 네네. 가전. 그 스마트폰도 별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마트폰 잘 나온다면서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파운드리도 좀 좋아지고, 근데 반도체는 원래 좋았고, 그래서 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 이유를 밑에 설명을 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막 고객이 삼성전자로 몰려드는 그런 건 아니고 AI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TSMC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좀 슬프죠. 그래서 고객사들이 삼성이나 인텔 등으로 분산되면서 분산은 됐지만 그래도 분산되면서 이쪽에 또 계속 수주가 계속 생기니까 가격 협상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뉴스는 못 가져왔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 방송은 좀 결방이고요. 출장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뉴스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우리 국내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뭐죠? 원래 거버넌스 포럼이 있긴 있어요. 네, 거기 말씀하시는 거기 거 맞죠. 네네. 거기서 지금 삼성전자 분사를 하는 게 어떠냐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분사?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하고 스마트폰 IM하고 네네. 가전 있잖아요. 이거 분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외사의 IB들에도 이게 주주들이 요청이 있고, 그 얘기는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즘에 또 그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프리마켓 좀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좀 달라진 게 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올라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니까요. 삼성 에픽스홀딩스도 오르네. 이거 에픽스홀딩스는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 이거 요즘에 어땠는지 모르겠네. 이거 계속 빠지잖아요. 네. 이게 진짜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맨날 오른 종목만 보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앉아서 차트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왜 얘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좋은 기업인데 이 좋은 기업 이퀄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네네. 좋은 기업 이퀄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네. 근데 좋은 주식이 될 후보군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보면 얘가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는 거죠.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5.7% 정도. 얘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그래도 위쪽에서 좀 거래가 되는. 네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관련된 분하고 좀 만났다가 예. 그 요즘은 그냥 흥미로운 얘기였었는데 예. 인천에서 그 지방세 제일 많이 내는 기업 홍도. 어딘지 아세요? 네. 했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제철도 있고 GM 부평 공장도 있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제주 반도체. 네네네. 그게 제주도 1위라면서요. 네. 제주 반도체 제주도 1위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 지역에 세금 1위 내는 기업이 뭐가 있고 어떤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는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많이 나는 거라서. 네, 네네, 좋은 맞아요. 거죠. 네. 옛날에 그 다음 카카오가 제주도 가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카카오가 갔었죠. 네, 네. 카카오. 맞아요. 네. 근데 거기는 별로 이렇게 돈을 못 버나? 아니 근데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이익은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주식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될 타이밍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네. 이거 그 타이밍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네. 저는 그게 공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진짜로. 그게 맞는 말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예. 환율도 지금 1,400원 밑으로 갔군요. 1,387원인가 네. 급격하게 빠졌어요. 이거 환율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원화가 네.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면서 쇼시키즈가 나오겠죠. 여기도. 아 환도. 예, 환도 똑같아요. 여기도 수급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예전에 이 얘기를 방송 여러분 들어보시면 저분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분 오건영 씨, 네네네. 씨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계속 이 방향으로 떨어질 거냐로 봐야 되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는 건데. 근데 환율이 원화 강세가 되는 거는요. 양 측면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모든 지표들은 원화 강세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들의 수급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수출 기업들의 원화 환산 영업 이익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원화가 약세일 때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독보적인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은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원화 약세에도 우린 많이 팔리고 이익으로 원화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좋고. 네. 근데 독보적인 기술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섹터들 있죠. 네. 얘들은 원화 강세가 되면 이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요거 설명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이게 순환되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섹터가.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되면서 수혜가 되는 섹터들을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네. 좀 한편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아마 저 하이닉스가 또 40조 이거 사야 되잖아요. 네네. 주식 살려면 아 그럼 환전해야 네. 되는구나. 돈이 그렇죠. 좀 필요할 것 아, 같은데. 달러를 원화로 예. 환전해야 되겠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것도요. 예, 지금 정 프로님 말씀대로 네네네. 그런 뉴스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원화 환산의 수요가 꽤 있다. 네네.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여러 환경들이 네. 잘 조성이 좀 오늘은 돼 있는 것 같고요. 아,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오늘은 조금 일찍 예. 보내드리고 내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출장 잘 다녀오시고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중국 네. 가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3% 일이라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분들, 네, 그래서 우리 중국 박병- 테크 탐방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 뭐 이선엽 장군, 또 우리 박병창 대표님, 또 우리 김프로님 해서 아마 네네. 중국에서 오늘 내일 이렇게 쭉 만나시겠네, 그죠? 네, 잘 만나셔서 좋은 기업들 많이 탐방하시고 네. 식사 잘하시고 오시기 바라겠고. 근데 그 중국 테크 탐방 갔다 오시면 박병창 이사님은 아니더라도 테크 탐방 갔다 오시고 나면 또 잡아서 저희가 코엑스로 모시고 가죠. 아 코엑스, 그분들 코엑스에는 또 모셔서 코엑스로 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코엑스의 제일 큰 홀에서 우리 3%뭐 저도 이제 가긴 갑니다만 네. 빈센트 또 윤지호 센터장 또 김대식 교수님 카이스트 뇌 전문가시죠. 네. 뭐 김결 교수님 등등해서 장우진 작가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9월 이후에 어떤 투자 전략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도 오프라인으로 저렇게 만나실 때는 훨씬 더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보다는 뭐 방송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더 아마 살아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직접 질문 받고 이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겠죠. 뭐만 많지는 않을 텐데. 네네. 워낙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인드셋 같은 거. 네. 그래서 우리 김결 교수님도 가시니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빨리 신청을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빨리 네.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은 신청하시고 뭐 네. 나중에 당연히 노쇼는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지 그래도 마세요. 일단은 신청하시는 게 그래도 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3%에서 네. 선물을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는 갤럭시 Z 폴드 8까지 많이 해야죠. 물론 더 많이 드릴 수는 있으면 좋은데 오늘 잘 팔려서 물량 자체를 좀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말고도 하여튼 다른 선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한번 9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빈센트님과 함께 네, 오늘 또 시장 상황들 쭉 한번 짚어봐야죠. 네. 번호보는 하보노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